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소장님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속 했던 그 미분양. 네. 사실 이제 이 미분양 되게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골치 아프죠. 근데 미분양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은 뭐 6만 몇천 세대를 가이드라인을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거를 넘어버렸죠. 비웃기라도 하듯이 뭐 계속 6만 8천, 7만 5천 해가지고 숫자는 조금 들었지만 이제 미분양이 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또 그 미분양의 어떤 문제가 건설사의 부실화 문제뿐만 아니라 일파만파 이제 퍼져나갈 수 금융권으로 있는데 퍼지죠. 네. 예, 과연 지금 미분양 지금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미분양이 사실은 문제죠. 사실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미분양이 더 문제잖아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미분양이 골치 아프지 집값 떨어지는 거야. 사실 이제 자전 기능에 의해서 자전기능이라고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갔다 올랐다는데 당연히 뭐 미분양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참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선분양 제도다 보니까 사실 건설사들 잘못도 있는데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좋을 때 너도 나도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하잖아요. 빨리 분양이 되면 되니까. 최근에 제가 건설회사들 만나본 건설사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올해는 신규 사업은 안 할 거다. 안 하고 기존에 이제 분양을 했고 지금 건설사들도 머리가 아픈 게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단 잔금을 못 치는 케이스가 있고요. 불안하니까 막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잔금을 치고 마무리가 해야 사업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이런 데 집중하겠다.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했던 단지들 마무리 잘하는데 온 역량을 동원해서 집중을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또 분양 물량들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위기 좋을 때 2년 전에 1년 전, 2년 전에 땅 사서 뭐 인허가 받고 PF 하고 일이 많잖아요. 잘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고 이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멈출 수 있느냐. 이미 고잉이 돼버렸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저는 올해는 적어도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분양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 기존 아파트들, 헬리오시티나 이런 기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1명, 2명, 3명이 거래만 해줘도 이게 실거래가가 올라가거든요. 분양 시장에 들어오는 실수요자들은 투자 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이제 청약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은 첫 번째 자금이 부족한 분들, 그러니까 구매 능력이 좀 낮은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돈은 있는데 구매 욕구가 낮은 분들. 난 집 굳이 안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저는 무주택으로 좀 남아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구매 능력이 약하거나 구매 욕구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분위기에 조금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 얘기고요. 이런 분들이 공격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느냐?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미분양은 날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당분간은 밀어내야 되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받아내긴 힘들다. 물론 믿는 구석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뭐 미계약이 되면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가는데 서울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걱정 안 하겠죠. 아유, 전국에서 이제 다 들어오는데 서울 외에 수도권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1월달 기준에서 7만 5천 호고요. 아마 2월달 통계 나오면 뭐 8만 5천 호 가겠죠. 거의 8만 2천 호 정도 나올 것 같고 10만 호 조만간 돌파할 것 같거든요. 우리 10만 호를 좀 위험 수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도 그랬고요.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 제가 앞서서 추가 대책 나오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미분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미분양이 9만 호를 넘어가고 10만 호 정도 나오면 야, 이거 국토부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뭐 청와대하고 이제 국토부하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도 나오고 매입해라. 위선에서는 이제 미분양 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토부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만 5천 원은 지켜보겠죠. 근데 9만 원 넘어가면 계속 지켜볼 수가 있을까? 결국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벌어지리라고 보고. 왜? 이게 부실화가 되고 PF를 일으켰는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도 소진이 안 되면 PF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들 불똥이 튀게 되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 걷잡을 수는 없다. 근데 미분양 시장은 조금 이제 딜레마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분양을 계획 중인 이제 시행사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토지 매입을 했을 때가 이제 우리 부동산 경기가 가장 불타오를 때 맞아요. 토지 매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불타오를 때 비싼 가격으로 이제 분양가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업 추진을 현재까지 해오다가 주택이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축은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데 신축 특히 이제 분양 예정인 가격들의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구축과 신축의 가격의 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와, 이게 딜레마가 그러니까 예. 분양가가 오르죠. 예. 건축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마 건설회사들도 머리 아플 거예요. 네. 분양가를 시장의 수요자들한테 맞추려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적자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분양가가 고분양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서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양가 자체는 저는 건설회사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아파트 근데 팔아가지고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는 거의 지금 무력화됐지 지금은 이제 않습니까? 무력화됐죠. 이제 물론 법을 근데 통과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올려버리게 있지만. 되면 시장 수요자들이 또 안 받아주겠죠. 예, 그러면 이제 현실 시장 가격하고 분양가가 이제 너무 갭이 크잖아요. 벌어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한번 또 여쭤보고 그러면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제 원하는 게 자구 노력을 먼저 좀 해라. 네. 저는 자구 노력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야,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린 거잖아요. 예. 물려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잖아요. 분양가를 내리자니 손실을 보고 올리자니 뭐 내 수익을 위해서 올리면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물렸으면 저는 자구 노력해라.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분양가 인하를 해라. 손실을 보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분양가 10% 정도 인하 물린 단지들 미분양이 나면은 분양가 10%에 뭐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이런 자구 노력을 한 다음에 저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건설사가 자구 노력을 안 하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다 해줄게 모든 교통 정리 다 해줄게라고 하면 뭐를 해줘야 돼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 그럼 시장의 무주택자들은 야 뭐냐 쟤들이 돈 벌 때는 분위기 좋을 때 돈 다 벌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또 우리 세금으로 또 메워줘야 되는 거야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자구 노력 해야 되고요. 저는 매입하는 것도 무조건 매입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도 아니고 뭐 한 2,000조 있으면 야 200조 줄 테니까 좀 매입해라고 하면 되겠지만 LH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얼마나 매입을 해줄까요? 그래서 일부 역세권에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좋고 건설사가 특별한 상황 우리 뭐 땡처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저는 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해도 좋겠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입지가 좋으면 청년주택으로 해도 되고 임대로 해도 되고 저렴하게 좋은데 좋은 물량들이 나오는 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격적으로 해도 좋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는 거는 절대 반대하고요. 오히려 세제 혜택. 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첫 번째 건설사가 자구 노력을 하고 좋은 데는 일부 매입을 해도 좋겠다. 세 번째는 세제 혜택은 서울은 좀 소화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에 한정해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뭐 무주택자들이 미분양을 받게 되면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준다든지 그런 거 정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은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숫자를 줄이기 위한 거죠. 네네. 10만 호를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때 10만 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니 10만 호 미만호에서 내리자. 건설사의 자구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쓴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형평성의 문제와 그럼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좀 가져올 거라고 좀 맞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이 하다가 망하면 건설사도 기업인데, 그렇죠. 기업인데 그런 노력의 어떤 자구 노력의 기준도 되게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거지만 그렇죠. 어떤 그 자구 노력의 어떤 그 알맹이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택 시장이 상당히 양극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양극화가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거의 지금 초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약 82% 정도가 지방의 미분양인데 네. 이 지방의 미분양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는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혜택을 주더라도 지방 미분양이 예, 나와야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일까요? 자, 사람들은 다 서울에 올라오라 시장 수요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저는 예. 이번에도 무순위 청약 예. 계산해 줬는데 저는 미스라고 보거든요. 예. 미스가 뭐냐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길은 열어줘도 되죠. 예. 이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원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길도 열어주고 집 있는 사람들이 사도 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일부 뭐 금융 지원 같은 걸 좀 해줘도 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열어주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둔촌 주공 구하기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심각한 건 지방이고요. 서울은 조금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미분양을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 전체 다 해도 뭐 12,000세대? 뭐 요 정도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만 원 넘어가야 이제 굉장히 뭐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먼저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다. 분양 물량을 소화하더라도 뭐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를 하더라도 지방에 먼저 좀 주고 서울은 사실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데 양방향을 다 해주다 보니까 말이 양방향이지 실질적으로는 서울로 오는 한방향 통로밖에 역할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뭐 기억에 겸손하라고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유리에 뭐 아파트가 이제 미분양이 네. 됐는데 그 미분양 문제에서 가격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뭐 분양 한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저기 LH 공사에서 그거를 다 뭐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다 사들인 적이 있어서 한번 네네. 그 비난의 여론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됐었죠. 혹시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결과요? 예, 조사하라고 그랬다는데. 아직 결과 안 나온 거 아닌가요? 아직 안 제가 나왔고. 그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조사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서울은 아마 예를 흐지부지 들어서.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미분양 숫자로 잡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LH에서 그렇게 미분양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미분양 숫자에서 다 제외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분양은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회사 보유분이라는 어떤 물건들도 저는 있죠. 수도권에 제법 있죠, 산재했을 거라고 보는데 있죠. 자, 이것까지 만약에 감안한다라면 어떻게 현재 미분양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와. 단순하게 7만 5천 몇 개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문제가 터져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미분양 이제 이게 좀 회복이 되고 반등이 되면 소화가 되겠지만 이게 사실 좀 장기화가 된다는 게 저는 사실 걱정이거든요. 뭐 솔직한 마음은 V자 반등하면 뭐 문제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이라기보다는 쉽게 생각하면 야 V자 반등하면 문제 없겠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V자 반등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시장의 수요자들 마음 똑같습니다. 집주인들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희망 고문하잖아요. 집주인들은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매수자들은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들은 오르겠지? 오를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가지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다가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저는 반드시 제가 앞서서 서두르지 마라. 아직 안 끝났다. 경기 안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산이 높으면 고리끼 있고요. 다음 산으로 가려면, 다음 상승장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골짜기 지나가지도 않았다. 우리가 골짜기 지나갈 때 과거 사례를 보면 나오던 현상들이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패닉이 오죠. 패닉 세일 하잖아요. 우리 2020년, 2021년도에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을 하죠.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2, 3년이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못 버티겠어. 이제 아파트 시장 안 되려나 봐. 이런 분할 심리가 확산이 되면 이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패닉 세일이 나와야만 정부에서 강남 조정 대상 지역도 풀고 뭐 여러 가지 뭐 DSR 풀고 뭐 가장 마지막에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직 그 근처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랠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미분양 또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일부는 거래를 하고 지금 또 이제 사실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도 아마 3년 집값 안 오를 거야 라고 하면 안 들어갈 텐데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이런 분들이 아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시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또 꺾이면 물렸죠. 한 번 더 꺾이면 다음 또 타자들이 또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해서 또 한 번 꺾이죠. 그게 두세 번 되니까 이제 패닉 세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미분양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죠. 지금 뭐 7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고 정부가 개입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세제 혜택, 뭐 5년간 양도세 미분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오면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몇만 원 정도 소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주택 시장이 계속 침체가 이어지면은 이게 쉽지는 않은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건설 회사들이 이제 스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저는 가장 좀 문제일 것 같고 내년 되면 아마 건설 회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 안 할 거잖아요, 지금도. 그럼 내년 되면 분양 물량 나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줄기 때문에 미분양도 좀 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이 분양 물량이 미분양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끊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서울을 위한 대책이 돼버리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지방 분양 소진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PF, ABCP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정부는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갖고서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잠복돼 있다라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우 사태가 이제 터졌습니다.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 대우 사태가 왜 저렇게 됐지? 그리고 울산도 대한민국의 저기 광역시인데 맞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대우가 440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서 나왔어? 라는 어떠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까는 채권과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면 대우 사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분양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럼요. 이렇게 이제 건설사가 미리 빠져나왔다. 미리 빠져나왔지. 거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이잖아요.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대우 같은 경우도 대우가 바보도 아니고요. 네. 이제 공사가 끝나면 1,600억 받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브릿지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죠. 뭐 토지 확보하는데 1,000억 정도인데 시행사가 뭐 100억 냈다라고 하고요. 900억을 빌려야 되는데 브릿지론으로 460억인가요? 예. 빌리고 야 토지가 담보로 460밖에 안 나와. 대우건설 너희들 연대 보증해 라고 해서 440억이 됐는데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뭐가 고민이 됐냐면 두 가지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10배 1년 만에 10배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2022년 1월 달에 대우건설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겠죠. 3년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 180억. 금리 5.7%에 1,000억 정도 빌리고 수수료 1% 정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서 2022년 11월, 12월이 되니까 금리는 10%. 돈은 더 빌려야 되잖아요. 건축비도 오르니까. 1,200억, 1,300억을 빌려야 되고 수수료도 11% 내놔. 그럼 3년 동안 180억 들어가야 되는 게 480억으로 늘어나거든요. 자, 그래도 사업이 잘 되면 해볼 만은 한데 대우건설이 포기했다는 얘기는 저는 2, 3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 3년 후까지 대우건설은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봤다. 이거 미분양 소진이 안 될 거다라는데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데 다 지었어요. 분양은 안 돼. 그러면 시행사가 책임질까요? 시공사가 물릴까요? 시행사는 어차피 그냥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중분해되죠. 공중분해되고 끝나.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미 책임나는- 다 지었는데 대우건설이 네. PF 대출을 이렇게 다 지었는 거. 그 뒷감당은 결국 대우건설이 따놔야 되는데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상징적인 게 답이 없다. 지방 미분양은 3년 동안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답이 없다라고 대우건설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차라리 400억이 저렴하다. 400억 폭파시키는 게 우리가 물렸을 때 1,600억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금융비용 더 넣고 이거 잘못하면 1,000억 이상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제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미분양 구제에 나섰습니다. 특혜를 주고 뭐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지방 미분양된 그 부동산들을 국민 세금으로 사서 그거를 계속 빈집으로 놔둬야 될까요? 어떻게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 미분양이 돼서 한다라는 건 입지가 약간 좀 떨어지고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네. 그럼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가격을 많이 낮추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일반 구매자들이 나설 수 있으니까 소진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하고 싶지 지방에서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지방 부동산을 사서 만약에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사갖고 어떤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진되지 않으면 계속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돼야지 유지 관리 문제죠. 보수가 진짜 되는데 문제죠. 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미분양 문제는 상당히 좀 답답하죠. 하거든요. 뭐 정부도 답답하겠죠. 네. 돈이 엄청 많으면 괜찮은데 네. 사실
매입하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고요. 이게 미분양이 발생해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무작정 집을 사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치에 맞지도 않고요. 물론 금융시장에 불똥이 튀니까 또 개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서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집이 미분양이라는 얘기는 뭐 뻔하잖아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택을 안 한 건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뭐 미분양이 난 거는 괜찮겠지만 분명히 고분양가거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야 그냥 다 오르니까 그냥 막 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분명히 현재 가치가 좀 낮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집을 사서 어떤 답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니까요. 정부가 진짜 입지가 좋고 자구 노력을 해서 분양가 대비 30% 할인을 해요. 우리 30% 우리 마진 다 빼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손해를 제발 봐야지요. 그죠? 그렇죠. 건설사들이 손해 보고 제발 손해 보더라도 우리 빠져나오게 좀 해줘. 우리 다 털었어. 진짜 우리 적자도 굉장히 많아. 그런 물량들을 사줘가지고 뭐 그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지방에도 분명히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수요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요에도 문제가 됐던 게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시세에 약간 할인받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건 뭐로 해줘도 빠지는 거고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기 돈 같으면 자기 돈 가지고 만약에 뭐 우리가 1,000억 있다라고 하면 건설사하고 이제 제가 1,000억 있다고 치고 건설사가 있다면 미분양이 났어요. 건설사가 1,000억짜리 이제 사업지라고 하면 그거를 뭐 50억 정도 할인받고 사겠냐고. 더 후려칠 거잖아요. 야, 30% 할인해. 그러면 내가 살게. 라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할 거면서 왜 국민 세금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이제 어떤 부도가 났어요. 부도 떨이 뭐 이렇게 떨이 하잖아요. 눈물의 파견세 그렇죠, 그렇죠. 90%씩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의 미분양 매입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뭐 일정 지금 최고점 가격으로 설계된 분양 가격에 뭐 한 20% 30% 떨어져서 한다라면 그 떨어진 가격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쌀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비싸죠. 생각이 들기 비싸죠.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론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자구 좀 노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게 뭐 협력사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적어도 건설사 마진은 그냥 쏙 빼야 된다. 철저하게 빼야 되고 건설사가 일정 부분 거기서 더 손해 보더라도 그 정도는 한 다음에 매입을 하더라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공개가 협력사들 될까요? 그걸 제공 안 하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투명한 원가 공개를 받은 다음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협력사들 줄 거 주고 다 한 다음에 금융사들 PF 갖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 뭐 그냥 저는 사실 매입 많이 못 할 거라고 봐요. 해가 몇만 원 할 것 같아요. 7만 5천 원인데 7만 5천 원 다 살 수 있을까요? 돈 자체가 없죠. 그만큼.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비쌀 맛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의 아주 경쟁력이 있는 역세권의 일부 단지의 얘기고 필요하니까 매입을 하는 거고요. 대책 자체는 저는 매입이 주 대책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죠. 시장의 수요자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분양가 30% 할인 예를 들어서 30% 할인해주고 세제 혜택을 줘.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사는 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소화시켜줘야지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첫 회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여러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워낙 뭐 바른 의견을 또 많이 해주시고 나름대로 저술활동도 많이 하시는 우리 김인만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열띤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뭐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소장님 첫 방송 어떠세요? 재밌었고요. 또 처음이니까 또 천만의 또 그런 재미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영광이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분양이 이제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생뚱맞게 벌어진 둔촌주공과 어떤 영등포의 어떤 그런 청약 경쟁률, 무순위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오늘 토론해본 우리 김인만 소장님하고 토론해본 결과 아직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논조로 오늘 토론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